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거래 코드 유형 중에 과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과세에 대한 실무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과세라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의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이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으면 이거는 과세일 거다 라고 일단은 짐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0월 1일에 천지악기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11번 과세로 분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리고 공급자, 공급받는 자 나와 있고 작성일자는 10월 1일이고 공급가액은 1,500에 세액은 150만 원입니다. 어떤 거 팔았나 봤더니 전자악기 101번, 201번을 팔았네요. 그에 대해서는 하단에 현금으로 150 받고 그리고 외상값으로 1,500만 원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때 세금계산서를 보는 방법은요. 우리는 매출자를 공급자라고 부르고요.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 악기 부분이 공급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매입한 천지 악기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보시면 지금 품목이 두 개가 수량 단가를 나눠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품목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실 때 복수 거래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급 보고 오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분계를 할 때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그리고 현금 150만 원 들어갈 거고요. 대변에는요, 제품 매출 1,500만 원만 넣고 그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세액에 대한 계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항상 부가세가 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 면세, 영세인 경우에는 세금이 0이거나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과세로 되어 있는 유형들은 전부 다 부가세 세액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등록은 조금 이따가 우리 3번, 4번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10월 2일 2번 문제는 제외를 해놨어요. 자, 이 2번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풀이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3번 부분을 보시면요. 10월 3일에 당사는 수석상사에 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정보 보세요. 정보 보시면요. 매각 대금은요. 총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 총 3,300만 원에 판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매각 당시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만큼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취득할 때는 3,200만 원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각 당시에 순수한 기계장치의 가치는 얼마였던 거예요? 3,200에서 500만큼을 빼주면 순수한 가치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 되겠죠? 2,700만 원이고요. 2,7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린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우린 300만 원만큼에 대해서 이익을 보게 된 거죠? 자,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 뭐라고 부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죠. 자, 이익은 수익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도 분계 보시면 차변에는요. 우리가 전액 다 외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전액 다 외상으로 했으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각했을 때는 무슨 계정 써줘야 될까요? 외상 매출금? 일까요? 아니죠. 미수금 계정 써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즉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적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차변의 금액 미수금은 3,300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판매했던 만큼 전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적용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이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부분이죠. 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전부 차변에 반영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기계장치 얼마? 3,200만 원. 3,200만 원 취득가액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넣어주시고 우리가 더 높게 판매해서 이익 봤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번을 풀이해드리는 이유는요.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매각했다라고 하면 이때 기계장치에 대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그대로 대변에 넣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기계장치를 매각했다고 되어 있고 감가상각누계액 취득가액을 반영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는 이 가격에 사왔고 지금 이만큼 상각해 놓은 거야. 순수한 가치는 얼마니까 그거 구해서 넣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형자산의 매각이 나오면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4일에 지난 8월에 4만학기에 판매한 제품 중에 2개가 개당 30만원짜리 부가세 별도로 해서 2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서 반품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품이 됨에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해서 외상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대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일반 전표할 때는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면 매출, 환입으로 처리를 해서 그만큼에 대해서 매출을 줄여주셔야 됐었죠. 근데 부가세 전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던 건이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가 되면은 이때는 우리 반대로 상계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반품 처리된 만큼에 대한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하실 때도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던 부분 그대로 두시고 금액만
마이너스로 반품된 만큼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3번, 4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이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실행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실행하신 후에 10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0월 1일이었죠? 10월 1일 분계 유형은요, 과세로 처리를 하는 건이었어요. 왜 과세였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과세로 처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하단에 품목이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품목 두 가지 나와 있으면 복수거래로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복수거래. 상단에 있는 F7번 복수거래 키를 누르셔서요. 여기 하단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전자악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과 단가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다시 넘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품목 부분이 전자악기 101외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셨다면요. 이 다음에 공급처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공급처, 공급받는 자 어디였습니까? 공급받는 자는 천지악기였죠? 천지악기였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번으로 처리해서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건이야 라고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분계는요. 지금 현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분계 유형을 보셨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혼합밖에 없습니다. 혼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던 금액 먼저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3일 3번. 3번도 마찬가지로 유형 과세였고요. 이것은 기계장치에 대한 매각 처리였습니다. 자, 공급가액. 우리가 매각한 금액은 3천만 원에 매각했었죠? 그래서 총 4,300만 원이었고 어디에 매각했어요? 수석 상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도 세금계산서 부분을 전자로 발행해 줬기 때문에 전자 부분은 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분계는요, 우리 기계장치 매각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셔서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기계장치의 금액 3천만 원인가요? 아니죠? 3,200만 원에 취득가액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3,200만 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500만 원어치만큼은 우리가 사용을 한 거구나. 감가상각이 된 거구나 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도 넣어주셔야 되죠? 자, 이때는 미수금으로 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수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3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때 미수금의 금액은요, 상단에 있는 공급가액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다음은 어떤 게 와야 되죠? 우리 차변은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대변에 지금 딱 차이 나는 금액,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왜 차이 난다 그랬어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은요, 4번도 유형은 동일하니까 그대로 가고요. 자, 제품을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개의 수량만큼을 하나당 30만원짜리를 반품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건을 입력하실 때는요, 반드시 품목 넣어주시고 수량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수량만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 지금은 반품이잖아요. 반품일 때는 수량이 들어가야 하지만 애누리 처리하실 때는 수량 단가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공급가액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반품에 대한 거니까 자, 반품지에 어딘가요? 4만악기였죠? 4만악기. 이때도 전자세금계산서 건이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야겠네요. 자, 4만악기에 대해서 당초에 4만악기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지 아니면은 종이로 했는지는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8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달에 조회를 해보니까요.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4만악기가 있네요. 매출. 4만악기에게 매출한 건에 대해서. 자, 더 없습니다. 4만악기에 대해서 매출한 건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12일에 하나, 그리고 25일에 하나, 두 개 다 있는데 두 개 다 여로 되어 있죠? 그쵸? 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여로 처리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외상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했대요. 그렇다면 이때는 분계를 2번 외상으로 하셔서 다음과 같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1번 과세 유형에 대한 실무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다른 유형들에 대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